자, 비열과 열팽창 볼게요. 이제 앞에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배웠는데 이제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볼 거야. 자,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 기준을 정해놨어. 우리가 물을 한 컵을 가열하는데 들이는 열과 물이 됐다 마나 2컵 정도 되는데 가열했을 때 얘가 온도 올라가는 정도 양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갔다 와. 양에 따라 온도나 시간이나 얘가 바글바글 끓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열의 양을 비교할 건데 기준이 뭐냐면 1kg 1도씨 높이는데 들어가는 열의 양.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기준이 반드시 있어. 그 물질의 질량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열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비열이라고 한다. 단위는 뭐냐면 열량의 단위가 우리 먹었을 때 살찌는 정도 킬로칼로리, 칼로리 이렇게 적죠. 그죠? 자, 칼로리라고 하고요. 얘가 질량이 2kg이고 3kg이면 1kg로 다시 계산할 거야. 1kg로 다시 계산하려면 무게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게로 나눴기 때문에 밑에 킬로그램 넣고요. 얘가 2도씨 변화이고 3도씨 변화했어. 이거를 1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도 밑에 넣습니다. 요 기호를 펼쳐보면 무슨 소리냐면 위에는 킬로칼로리의 열량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온도 변화의 단위는 도시잖아. 그치? 요거를 갖다가 앞에 있는 숫자를 1로 만들고 하니까 얘는 자, 밑에 찌그러져서 킬로그램, 도씨, 그리고 킬로칼로리 이렇게 단위가 고스란히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우리 밀도라는 게 있어. 밀도는 개념이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여기 원래 강의실 계셨던 선생님이 여기 이만큼 자리가 있었는데 인구 밀도가 높아졌대. 우리 반이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강의실 좀 바꿔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지. 이 말은 뭐야? 애들 수가 늘었다는 얘기야. 이 강의실 공간에 부피, 아이들 수가 늘어났다. 질량에 비유할 수 있어.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 또는 세제곱센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이 두 개를 찌그러뜨려서 킬로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센치 이렇게 요거 계산한 공식의 단위를 고스란히 끌고 오거든요. 자, 해서 비열도 얘를 구하는 공식의 단위들을 고스란히 끌고 와서 이렇게 옆으로 눌러서 찌부시켜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이 열의 양은요 열 에너지로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열 에너지로 계산한다면 줄, 그 다음에 질량 1kg을 기준으로 1도씨 높이는데 에너지의 양이니까 요렇게 요거는 요거 고스란히 가져다 쓴다. 그래서 자, 비열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뜻합니다. 근데 이 열이 어떠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얘는 누구다 쟤는 누구다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지? 구분하는 거.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조합이 거의 비슷해서 유전자로 구분할 수가 없대. 근데 쌍둥이조차도 다른 거 지문이지. 지문하고 요즘은 홍채도 얘기하잖아. 그치? 이것처럼 비열은 얘네 갖고 있는 구조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내부의 힘 얘네 특성에 의해서 비열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은 비열이 큰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얘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1kcal래.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2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1kg 1도씨 높이는데 1kcal였으며 2kcal 1도씨 높이는 데는 건 무슨 소리야?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야? 2배만큼 필요한 거야. 그러면 약분하면 또 어떻게 돼? 역시 1 값이 나오죠. 양이 많아지면 1kg로 다시 계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에 따라 막 늘어나는 값이 아니라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특성. 물이라는 거는 1이라는 비열을 항상 갖고 있다. 너는 추워? 이거 끄면 또 되게 더울 텐데. 너무 더워요. 더운데요? 너무 더워요. 미치겠어요. 여기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거 뭐 스윙 해야 되나? 저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더워요. 직감. 고장 났나? 안 움직이는 것 같지? 그거 한번 정확히 가까이. 됐다. 꺼요? 승민이가 추우면 어디로 가지? 여기 바람. 여기 너무 더워요. 너랑 바꾸면 되겠네. 아니, 또 여기 너무 더워. 딱 여기만 추운가 봐. 이제 좀 돌아다니게 만들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순환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위에 놓으면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위에서 바로 아래로만 떨어지나 봐. 그래서 얘만 추운가 봐. 문을 닫아놓으면 어때요? 문을 닫아 놓으면 좋겠다. 그치? 해봐요. 누가 늦게 들어왔어? 쉬우. 네? 제가 근데 열고 나간다. 자, 해서 비열이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하고요. 요거 공식이 있어. 공식. 일단 질량이 2kg이면 1kg으로 나눠서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비열이라는 거는 자, 어떤 물질 1kg 질량 2kg이면 질량으로 나눠내기 때문에 질량분의 1. 그리고 또 온도가 자, 1도씨 온도 변화 올라갈 때마다 자, 얼만큼 필요한 열이냐? 열량.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비열의 공식은 질량 온도 변화분의 열량으로 계산한다. 자, 예를 들어서 2kg짜리 온도 변화가 뭐 5도씨. 자, 10도씨에서 15도씨로 온도가 증가했다. 이때 가열한 열의 양이 10kcal다 라고 하면 이때 비열은 얼마니? 질량 2kg, 온도 변화 5도씨, 가해준 열의 양 10에서 얼마? 1. 자, kcal per kg 도씨. 이렇게 해서 1kcal 비열 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요 공식, 비열 공식 알아두시고요. 자, 이 비열 공식 있으면 열량을 구하는 공식도 있거든? 이때 가해준 열량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열량을 구한다고 하면 질량과 온도 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지? 비열에 자, 2항을 시키면 되지? 2항. 옆표로 보내는 거야. 그럼 유로야, 열량 구하려면 열량은 어떻게 구해? 얘는 넘긴대. 넘어가면 역수 되지? 아니야? 역수가 뭐야? 분모 분자 위치 바뀌는 거지, 그치? 해서 비열 그냥 냅두고 비열에다가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 이렇게 적으면 가해준 열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같은 내용 갖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 비열이 1이었고 아까 질량이 2였어. 그리고 온도 변화가 5였어. 그러면 얼마 나와? 10. 그리고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람이 나오면 킬로칼로리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온도도 반드시 도씨 단위로 사용하고, 요 킬로칼로리는요, 요 킬로그램은 킬로칼로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1g이면 1칼로리로 변신해.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보다 아래에 있는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열량을 기호로 하면 양을 뜻하는 영어 단어. 질보단 양 뭐지? 그치. quantity에서 Q라는 기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비열은 heat capacity 해갖고 열을 수용하다 해서 C라는 기호를 적고요. 질량은 mass 해서 M이라는 기호 적고요. 온도는요, 삼각형 이렇게 그려줘. 이거는 변화량이야. 변화했다. 그리고 T는, 자, 온도 뭐라 그래, 영어로? 그렇지. 해서 이렇게. 해서 CMT, Q는 CMT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Q는 CMT. 나중에 가게 되면 자 비열 갖고 이것저것 만들어낼 때 CMT 이런 공식 사용하거든요. 자, Q는 CMT. 자,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시멘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용감한 형사들이거든? 그런 수리, 추리, 수사물 이런 거 좋아해. 경찰들 나와갖고 이 범인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막 추리하고 막 예측하고 막 조사하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잔인하는 것도 좀 좋아하나 봐. 근데, 그건 공포잖아. 목 튀어나오는 건 또 싫어해. 튀어나오진 않는데. 잔인한 영화가 잔인한 거 좋아해요? 잔인한 거? 근데 나는 추리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야옹자가 되면 그거 진짜 무서워. 그래? 쓰리도 어때요? 아 그러면은 그냥 기묘한 이야기가. 근데 너 좀 잘 봐. 아, 진짜 기묘한 이야기 끝까지 다 봤는데 11월에 또 나온대요. 아, 그래? 월매 나온대요. 사람들 막 그거랑 심야괴담 좋아해. 저기가 봐보세요. 쓰리. 그럼 이거 기기계계는 자, 어쨌거나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배를 띄웠는데 그물을 갖다가 해갖고서는 이렇게 건져 올렸는데 거기에 커다란 드럼통이 하나 들어온 거야. 드럼통 살인사건 해갖고 사람을 죽여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했냐면 시멘트로 들이부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밀봉을 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야. 근데 요거를 재수없게 그 범인의 입장으로는 얘가 잡히려고 했겠지. 요거를 갖다가 어부들이 건졌는데 커다란 게 무거운 게 올라오니까 뭔가 하고 신고했더니 요거를 깨보니까 여기에 사람 시체가 들어있더라. 근데 범인이 얘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시멘트로 사람 시체를 감싸면 완전 밀봉이 돼서 시체의 상태가 좋게 오랫동안 보존이 잘 돼서 지문이나 유전자 DNA 채취가 되게 잘 돼서 이거 채취해서 범인 찾아냈어.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열받으면 콱 시멘트에 그냥 묻어버릴까 보다. 아 그래가지고 콱이에요 저게. 콱 시멘트. 자, 큐가 콱 콱이구나. 시멘트만 기억해 주세요. CMT. 시멘트. 응? 시멘트로 묻어두는 경우 되게 많아. 그것도 있고, 또 뭐였더라? 돼지 시체를 근데 불에다가 넣은 다음에 시멘트 부었는데 1개월 뒤에 냄새 너무 나와가지고 뺐다고 하던데. 그래? 1개월 뒤에? 실험해가지고. 그래? 그건 시멘트에다가. 밀봉이 완전히 안 됐나 보지. 시멘트에. 시멘트에 묻으면 진짜 냄새가 안 날까 하면서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공기 중에 났을 때보다 훨씬 더 냄새가 적게 났겠지. 그지? 이게 완전 부패가 안 된다기보다는 왜 사람의 몸 자체에도 사람이 죽잖아? 그러면 아래쪽 장기에서부터 가장 빨리 부패가 시작된대. 내 몸에 대장 막 이런 데면 대장균 막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은 다 몸에 균을 갖고 있는데 대장균도 어느 정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이 된다. 아 면역세포가 아주 죽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비열 오른쪽에 열량, 질량, 온도 변화와의 관계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해서 그냥 이런 공식 한번 알아두시고, 자, 비열과 온도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물 1kg을 자,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과 자, 그 다음에 콩기름. 콩기름이 뭐야? 기름. 엄마가 식용유라고 하지? 근데 요즘은 식용유 잘 안 쓰고 뭐 쓰니? 카놀라유, 막 포도씨유 막 이렇게. 올리브유는 조리할 때 잘 안 쓰고 왜 샐러드나 이렇게 열 안 가할 때 주로 많이 쓰죠? 몸에 좋다면서. 자, 물 1kg하고 콩기름 1kg을 동시에 가열하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 동시에 가열하게 되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콩기름은 온도가 쭉 올라가. 얘가 온도예요. 얘가 시간이에요. 어느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5분에 얘 온도가 처음 온도가 25도씨였는데 얘가 뭐 100도씨까지 쭉 올라갔어? 근데 물은 5분 정도 되니까 100도씨까지 못 올라갔어. 5분 정도 되니까 뭐 50 몇 도씨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콩기름하고 자 물하고 누가 더 잘 가열되는 애야? 콩기름이 더 잘 가열되는 애지. 자, 질량이 같다 하면 온도 변화가 빠른 경우인데 온도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비열이 크다란 얘기일까 작다란 얘기일까? 작다? 온도 변화가 크다란 얘기는 비열이 작다란 얘기야. 자, 비열이라는 거 다시 보면요.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살짝 열 줬는데 확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쉽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비열이 작다란 얘기야. 응? 그리고 열을 한참 줬는데도 막 안 끓고 있다는 얘기는 변화가 작은 거니까 비열이 크다란 얘기야. 자, 비열이라는 거는 어떨 때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냐면 질량이 같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은 거. 자, 똑같은 질량을 온도 변화 1도씨 변화했고 열량을 Q라고 넣을게. 이게 비열이야. 비열 A야. 자, 이거 하고 2kg을 온도 변화 2도씨 높였어. 아니 1kg. 똑같은 열의 양을 줬어.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비열이 큰 거야? 계산하면 얘는 1이고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계산해봐. 1 곱하기 1분의 Q. 1분의 Q는 Q 1인 거잖아. 그치? 얘는 2분의 Q니까 2분의 1인 거잖아. 자, 온도 변화가 큰 게 비열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자, 비열이 크다란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란 뜻이야. 사람으로 치면 고집이 센 거야. 고집이 센 사람 있지. 응? 자, 얘들아, 누가 있어? 자, 시우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요, 전 이거 하고 싶어요. 시우야, 이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했는데, 아니, 전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한 거잖아. 주변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거는 비열이 크다라고요. 왜 앞에 있었어? 응? 왜 앞에 있어서?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근데 왜 기가 얇다라는 소리 들어봤어? 기가 얇다는 건 무슨 소리야? 남의 말에 잘 휘둘리고. 그렇지. 주관도 없고. 그치? 조금만 뭐 얘기해. 야, 요즘은 야, 코인이 진짜 잘 된대. 하고 코인에 막 투자해. 뭐 폭망했어. 폭망했어. 근데 요즘은 코인 안 된대. 요즘 뭐야. 트럼프 때문에 막 삼성 주가가 올라갈 거래. 빨리 사. 10주만 사. 10주 사는데 70만 원이야.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10주만 빨리 사래. 삼성과를 올라갈 거래, 앞으로. 근데 내 또 그거 막 사. 그럼 그 기가 얇은 거잖아. 그치? 주변의 환경에 따라 막 올라갔다 막 떨어졌다. 이거는 비열이 작다는 얘기야. 왜냐면 비열은 온도 변화하고 반대인 거잖아. 물질 1kg 1도씨 높이는데 들어가는 열의 양? 얘는 열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겨우 1도씨밖에 안 올라갔어. 그럼 뭐야? 비열이 큰 거야.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해서 비열이 크다란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란 얘기고, 비열이 작다란 얘기는 온도 변화가 크다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분식점에 갔어. 분식점에 가갖고 라면 하나 하고 김밥 하나를 시킬 거야. 이때 아줌마가 끓여준 라면을 보면
자, 요 양은 냄비야. 노란색 양은 냄비 알아 몰라? 우리 한국 대표 분식 가열하는 냄비잖아. 양은 냄비가 있고, 이거 뭐야? 뚝배기가 있어. 자, 어디에다 끓여주실까? 뚝배기? 라면은? 양은 냄비. 왜? 가벼워서? 가벼운 것도 있겠지. 또? 그냥 맛이 좋을 것 같아서? 응? 그렇지. 얘는 일단 얇고 성질이 뭐냐면 왜 안 좋은 말이지만 냄비 근성이라는 소리 들어봤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비하할 때 냄비 근성을 갖고 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다들 같이 막 열받아 있다가 훅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금방 가라앉고 이거 냄비 근성이라고 표현하잖아. 이런 것처럼 이 양은 냄비는 뭐냐면 온도 변화가 격해요. 그래서 손님 많고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분식의 장점 뭐냐면 빨리 간편하게 먹고 가야 되잖아. 분식이라는 거는 막 한 끼를 제대로 차려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빨리 끓고 빨리 내고 사람들 빨리 먹고 가는 거니까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거 비열이 큰 걸까 작은 걸까? 비열이 작은 거야. 뚝배기는요, 자, 완전 한상 차림이야. 그래서 된장찌개 끓여갖고 이것저것 반찬이랑 다 먹을 거란 말이야. 자, 얘가 너네 차가운 된장찌개를 먹어봤니? 네. 차가운 거. 네, 먹어봤어. 맛있어? 먹어봤는데 맛은 없어요. 거기에 소고기 막 엄마가 갈비살 넣고 막 넣는데 안 넣었어? 막 그렇게 해서 끓였단 말이야. 아니 청국장으로 바꿀까? 청국장? 청국장이 식었어. 차가워. 그것도 먹어봤어요. 맛있어? 은근. 나는 차가운 된장찌개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 뚝배기 같은 거 넣는 이유가 뭐냐면 차가운 덮밥. 따뜻하게 오랫동안 먹으라고. 반찬 집어먹고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뚝배기가 두껍고 얘 특징이 뭐냐면 천천히 가열됐다가 천천히 식어요. 심지어 아줌마가 들고 와서 여기다 놓는 동안에도 바글바글 막 끓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열이 크다란 얘기야. 비열이 크다란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란 얘기지. 많은 열을 들이부어야 그제서야 바글바글 끓는다는 얘기야. 사람으로 치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애는 1번일까 2번일까? 2번. 2번이지. 비열이 큰 물질은 열을 많이 먹여도 온도 변화가 적은 거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람 먹었는데 물만 먹어도 막 살이 쪄요. 이거잖아. 조금만 열에 탁 갖다 대 바로 확 끓어버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좋은 거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좋은 거였을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면 살찌는 거? 그러니까 냄비가 좋은 거였을 거예요. 냄비같이 비열이. 왜? 왜? 왜냐하면 옛날에는 먹을 게 부족했잖아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먹을 게 부족한 거하고 빨리 끓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 빨리 끓는 게 아니고 빨리 끓는 거예요. 뭐만 먹으면. 아, 살찌는 거? 네. 그 옛날에는 살찌는 게 미덕이었지. 신진대사가 효율적으로 효율적일까? 효율적이니까 살이 찌겠죠. 비효율적이지.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는 거니까. 축적하는 거잖아. 내 몸에. 그러니까 축적하니까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축적하는 거. 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거 개뻥이라 했지, 뻥. 다 먹어서 살이 찌는 거라고. 맛있는 건 살 안 쪄요. 누가 그래? 예? 내가 살쪄요. 저희 어머니. 맛있는 건 살 안 찌는데 내가 살쪄요. 뇌가? 아니 제가 살찐다고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비열이라는 개념 요렇게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어디다 써먹냐면 비열이 커서 좋은 거는 자, 뚝배기 그리고 찜질팩 있잖아. 찜질팩. 자,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대. 허리 디스크 막 맨날 소파에 이렇게 붙어 계셔갖고 허리가 막 디스크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 병원 가라고? 소파가 뭐라고 해야지? 2천만 원짜리 의자라고 하나? 그 디스크 수술하는데 2천만 원 든데 2천만 원짜리 의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 소파가 그렇게 허리 안 좋대. 근데 어쨌거나 허리가 아프고 막 뼈가 시리고 아프면은 고무팩이 있어. 물고기처럼 생겨있는 고무팩에다가 여기 뚜껑 열어갖고 여기다 물 집어넣고
얘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가열하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피기도 하고 요걸 꺼내갖고 바로 등짝에 올려놓으면 화상이 봐요. 그래서 이거를 수건으로 감싸갖고 얹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물은 어떠냐면 물은 비열이 큰 물질 중에 대표 물질이거든. 쉽게 온도 변화가 없어서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따끈따끈하게. 그냥 고무팩만 얹었을 때하고 효과가 완전 다르고요. 사람의 몸에 혈액의 대부분은 수분이잖아. 그지? 수분이 있는데 이 수분이 온몸을 계속 순환하면서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외부 온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고 체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온도 변화를 최대한 작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 물이 많은 거 비열이 물이 적어서 비열이 커서 우리가 좋은 장점에 해당이 되고 찜질팩 또 뭐 보일러라는 거 자체는 물을 가열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은 온수매트 많이 사용하지? 물을 가열해서 쓰잖아. 전선 갖고 전기장판 쓰기도 하는데 전선은 계속 열을 줘서 계속 가열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전선 같은 경우 전자파도 있다고 하고 뭐 위험도 막 있다고 하잖아. 근데 온수매트는 건강에 나쁘지 않는데 전자파가 일단 차단이 되고 하니까 오랫동안 온도도 유지되고 그래서 온수매트 이런 거 사용하고 뚝배기는 비열이 큰 물질에 해당이 되고 자 비열이 작은 물질은요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양은 냄비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온수관 비열이 작은 물질. 자 우리 왜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머그컵 주지? 머그컵 얘는 비열이 큰 걸까 작은 걸까? 커. 왜? 잘 식지 말라고. 응? 따뜻하게 잡숴요 하고 이렇게 주잖아. 여기다가 막 스댕 이런 데 주는 거는 막 캠핑 가서 쓰는 거 나오지 않아요. 손 완전 뜨겁겠다, 그지? 자, 일단 비열의 개념은 머릿속에 콱 집어 넣으시고 자, 얘가 온도, 얘가 시간, A, B. 자, 5분. 10도시에서 B는 30도, A는 40도, 50도. 자, A하고 B가 같은 물질이야. 그리고 질량도 같아. 자, 그럼 일단 A하고 B 중에 온도 변화는 자, 온도 변화 B를 A와 B를 나타내시오라고 해. 질량이 갖고 같은 물질이면 온도 변화는 자, 변화량 그냥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야? 5분에 A는 10도씨에서 40도씨까지 올라갔지? A의 온도 변화는 얼마예요? 40.